대치동 성공 신화는 수없이 많은 실패 사례 위에 어떻게 보면 빛나는 작은 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상위 10개 대학에 보낼 정도의 성적을 가진 아이의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 그런 참 금과 옥조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면 학부모님들 반응은 어때요? 자기 탓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아이 인생을 망쳤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네, 우리 소장님께서 학부모와 학생들 상담을 정말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학부모 상담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 키워드를 알려주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그 상담하러 오시면 뭐 질문을 잔뜩 적어 오십니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 이면에 숨어 있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잘하고 있나?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하지? 계속 거기에 이제 이렇게 관심을 빼앗기시더라고요. 평소에 관심이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최소한 나도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 보면 아주 그 사회적 비판 의식이 뛰어나고요. 또 재테크나 이런 쪽에 보면 아주 자기 주관이 뚜렷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엄마 역할 하실 때 보면은요, 또 다른 엄마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엄마들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 모델이 사라졌어요. 원래 이 부모 역할은요, 어떤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화가 지금 거의 사라졌고요. 우리나라 문화는 아주 고약해졌습니다. 상류층과 중산층이 대치동에서 만나면서 상류층 코스프레가 중산층의 부모 역할 모델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내가 부모 역할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뭔가 마음속의 허전함을 온갖 정보 막 이런 걸 찾으면서 뭔가 우리 인생 꼬일 때 깊이 반성하기보다는 막 먹거나 어떠세요? 뭘 막 사거나 이러면서 뭔가 심리적 위안을 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너무 공감이 돼요. 진짜 다른 엄마들을 좀 차단할 방법 없나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죠.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조심해라. 맞아. 게다가 요즘 이제 SNS 맞습니다. 개인 채널들 너무 발달돼 있어서 언제든지 알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정보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이게 막 가만히 계시질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부모 역할을 잘하려면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선배. 아. 그 다음에 솔직하게 모든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도 누군가를 도울 때 더 힘이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후배. 이런 정도의 기본 네트워크를 가지고 부모 역할을 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더 큰 좋은 공동체가 있으면 물론 말할 나위도 없죠. 네네네. 참 좋은 말씀. 우리 저 부모님들이 진짜 흔들려요. 다른 집 이야기에 완전히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언제 저 합정역에 한번 들려주시면. 네, 합정역에 자주 갈 일이 있으니까요. 제가 짬뽕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2번으로 낙오 공포. 조기 교육이 나이라는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저는 모든 것은 기본적인 질서 하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 성장 발달 교육의 기본 질서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나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학습이 뭘까요? 학년을 무너뜨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도로에 나갔어. 근데 아무도 신호를 안 지키는 거예요. 모두가 미친 듯이 과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부모 역할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호를 지키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으면 낙오 공포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그럼 저 부모님들이 낙오 공포를 없애려면 이 주변이 바뀌어야 될 텐데요.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다 막 선행 학습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 애는 후행 학습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요, 켈리 선생님 학교 얘기했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동네 전교 1등 대치동 가면 중간도 못 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비슷한 얘기. 실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겠죠? 네, 실제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출제자의 의도를 잠깐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인간 두뇌의 총량은 비슷하다. 인간 존중의 철학을 담고 있는, 전 되게 다중지능 이론을 존경합니다. 근데 각각 지능의 구성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있거든요. 언어 사고력, 수리 사고력이 상당히 발달한 아이가 뭘까요?
예, 한국식 시험 공부가 유리한 아이들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대치동에 가면 날개를 달죠. 그죠? 그런 아이들이 한 반에 몇 명씩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중학교가 성취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 보면 등수를 매겨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럼 변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도 예를 들면 만점자가 4%를 넘으면 다 2등급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줄 세우기를 해야 돼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이야. 근데 실제로 문제가 출제되는 수준은 훨씬 그걸 뛰어넘습니다. 안 그러면 뭘까요? 변별을 못 하니까.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법도 있긴 한데 그거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시골의 중학교 2학년 전교 1등이야. 근데 이 친구는 정상적으로 중학교 진도를 나가면서 전교 1등을 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치동에 와요. 그러면 바로 그 대치동의 상위권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변별하기 위해 출제한 문제를 풀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이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 안 되죠. 문제가 안 되죠. 네. 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제 질문을 또 간파하신 것 같은데. 완전히 간파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한번 이제 네. 손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고3 수준까지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충의 공식이 있죠. 영어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능 1등급 정도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대치성의 공식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수학이 어린아이 이런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고3까지 간 친구들이 있고요.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친구 여기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만나지. 먼저 또 시험을 볼 수는 없거든요. 재수는 가능하지만 그렇죠. 기다려. 기다려야 되죠. 여기 멈춰 있죠. 이 친구는 올라가면 돼요. 그렇죠.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만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일종의 과잉 학습을 한 거거든요. 과연 그게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질릴 수 있죠. 네. 미리 질릴 수 있죠. 네. 이 친구는 충분히 자기 시절에 뭔가 필요한 경험들 쌓아 갖고 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은 아이를 업고 뛰는데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애가 끌려오지도 않아. 말도 안 듣고. 이거는요, 잘못된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갖게 되는 공포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와 손잡고 함께 가는 그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다. 모든 시험은요, 선생님 아시죠? 진도 끝나기 전에 보는 시험 있나요? 없죠. 그러면 결국은 저는 이제 완전 학습을 주장하는데, 누가 먼저 진도를 빨리 나갔느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까요? 먹거리예요. 빨리빨리 많이 먹인 거지. 소화 능력이 안 되는데?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그날 매일매일 끼니 거르지 않고 먹으면서 충분히 나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몸도 가볍겠죠. 그렇게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을 대학도 지금 원합니다. 주변이 어떻든 간에 소신껏 정상적인 속도를 밟아 나가는 거. 그렇죠. 내 아이와 함께 가는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다. 그러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게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한테도 이 낙오 공포가 퍼져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네. 지금 아주 심합니다. 그런 말을 자주 듣다 보니까 이 아이는 너무 수업도 열심히 듣고 잘 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보다 진도가 느리다고 스스로 걱정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학원 보내달라고 난립니다. 아이들이. 예전하고 달라요, 상황이. 아이들이 그렇죠. 낙오 공포를 느끼는군요. 네. 그만큼 완전히 엉클어졌어요. 완전히 엉클어졌습니다. 이거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야, 이 참 낙오라는 이 단어는 참 저희 남성들이 군대에 가서 좀 행군할 때 그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나오는 아주 전문 용어. 저는 낙오를 군대에서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아니 소장님 저도 안 했어요. 네, 그래요? 질질 끌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인데 진짜 사나이 안 보셨으면 제가 좀 피하지 않고 잘하진 못해도 빠지진 않는다. 이게 정말 특수한 용어인데 이게 이 교육 현장에서 쓰인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그럼 1번 고민 키워드는 여유 있는 아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느 순간 정말 뭐랄까요, 이상한 타입이 이루어져요. 엄마가 보낸 학원 다 갔다 왔잖아. 나 건드리지 마.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거든요. 학원한테도 연락이 오죠. 오늘 숙제 다 안 해갖고 왔는데요. 이게 그 대치동의 불행이죠. 엄마는 걸음걸이가 빨라요. 대치동 가면 다. 어떤 목적들 향해서 되게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두리번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와 함께 가는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엄마가 앞서가고 있다는 건 착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앞서 있어? 이것도 정말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요, 결국 그거는 대치성 효과가 아니라 아이 효과였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뭘까요? 대치성을 만난 것 뿐이에요. 네네네. 우리나라 부모님들한테 제발 아이 관심에 관심을 좀 가져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정말 아이를 모르고 엄마가 온갖 정보를 가지고 아이를 대입을 시킵니다, 일종의.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또 다른 이제 공식을 구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죠. 엄마, 나 학원 가기 싫은데. 너 이리 와봐. 앉아봐. 너 그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알아? 너 그 학원에서 특목고 1년에 몇 명 보내는지 알아? 너 거기 지금 대기 지금 너 몇 달에서 거기 들어가는지 알아? 그러니까 아이는 뭔가 이제 안 맞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부모가 듣기에는 부모가 너무 마음이 급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고 공포해. 다른 엄마들 혹시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이가 진짜 방황할 때 그 눈빛으로 알거든요. 우리 아이가 정말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주변 엄마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좀 힘들었는데 조금 쉬었다 가면 안 될까? 그럼 대치동의 분위기는 어떤지 아세요? 몰라요. 그때 바짝 쥐지 않으면 큰일 난다.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집단의 무서운 심리가 또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저 소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아이를 알아야 되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주장합니다.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요, 제발 부모 역할 쉽고 행복하게 하시라고.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 역할은 아이가 정하는 거다. 널리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좀. 아마 이제 구독자가 늘어날 거고요. 조회수가 올라갈 거고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저도 뭐 부탁을 들어드리겠으니까 서석 선생님도 곳곳에서 부모 역할은 아이가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조만간에 저 합정역의 주산으로 한번 들러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아이의 관심과 아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자면 우리가 그 아이 주도 학습을 시켜야 할까요? 어떻게 시켜야지 옳은 방향일까요? 공부 감정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감정. 공부할 때 느끼는 그 감정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공부는 맛으로 하는 거다. 공부에는 세 가지 맛이 있다. 재미, 의미, 성취감. 하나로 모으면 만족감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아이가 공부에 지친 아이들, 가장 중요한 것이 배움의 속도가 느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바로 중위권 아이들이죠. 이런 친구들 학원에 가서 대부분 다 뭘까요? 임대료 내주고 학원 강사비 내주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학원도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업이에요. 그러면 성과를 내야 되죠. 성공 사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반에 10명이 있다. 누구한테 주목할까요? 가장 잘하는 아이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 제가 이제 얘들 데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세 가지 약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쪽에 우리나라 한국식 시험 공부에 자주 써먹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다른 쪽은 강한데, 운동지능이나 사회지능 이런 것도 강한데,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 친구들은 친구 관계가 대부분 좋아요. 뭐냐? 경쟁의식이 별로 없어요. 세 번째, 생활 습관이나 공부 습관도 뭘까요? 되게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뭘까? 를 연구해 보니까 바로 그 느낌이었어요. 공부 감정. 공부할 때 느끼는 감정이 좋으면 뭘까요? 혹시 맛집 선호하시죠? 엄청 선호하죠. 그렇죠. 맛집을 왜 가시죠? 너무 맛있고 거기서 먹고 나면 혹시 맛집에 그 맛집에 가면 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이걸 섭취할 수 있으니까 간다. 이런 분 안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맛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그 맛을 느끼고 나니까 뭘까요? 그 맛이 또 우리가 맛집 찾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말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공부에 대한 자발성을 이미 잃은 아이들에게 맛을 보게 하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니까 그래서 사교육도 바로 그때 그렇게 써먹는 거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미있는 영어, 빨리 진도 빼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수학,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사교육일 수 있죠. 예. 두 번째가 이제 저는 이제 공부 개성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이들마다 속도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배움의 속도가 느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때 열광했던 북유럽 교육을 가면 개별화 교육이라는 게 상식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배움의 속도가 다르다. 관심의 방향이 다르다. 선호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이렇게 국가가 뭘까요? 반성하고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서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공교육이 열어주는 겁니다. 다 공부를 좋아하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다 상위권 중심이에요. 모든 게. 속도도 빠르지. 내가 관심 있는 거는 교과서에 안 나와. 나는 필기보다는 뭘까요?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게 좋은데 꼬박꼬박 필기를 하라 그래. 그래서 저는 1000명의 아이들에게는 1000가지 학습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다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 개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순간에 느낌이 좋아. 그리고 내가 느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 느린 아이들이 오래 가면 되거든요. 오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어떤 이제 변화가 나타나냐면 공부 소득이라는 저는 용어를 씁니다. 주식 투자만이 아니라 공부를 해보니까 부담을 더는 거야 내가. 뭔가 내 머리에 쌓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도 부담을 덜고요. 성적도 잘 나와.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면 성공합니다. 근데요, 지금 자기도 학습이라고 그래서 학원은 가서 너 혼자 공부 못하니까 자기도 학습 또 코칭을 또 해요. 저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엎어진 놈 밟는 거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도 학습이든 뭐든 아이의 공부를 도우려면, 방해하는 게 아니라 도우려면 엄마가 시킨 대로 하니까 더 부담스러워. 이거 할까요? 안 하죠. 그렇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재밌네. 그리고 그렇죠. 나도 뭔가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자기 주도를 좋아합니다. 간섭받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좋아합니다. 네. 아,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한데요. 잠깐 당황시켜드리려고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자기도 학습도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어떤 아이를 구속하는 말은 좋은데, 그러니까 스스로 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저는 찾은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하지 않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근데 그때 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심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엄마는 혼자서 해볼게. 그러면 아이가 뭔가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꼴을 또 못 봐요. 네가 내가 시키는 것도 안 하면 혼자서 해본다고? 어디 잘하나 보자. 그래서 오히려 방해해요. 혼자 하는 것도. 이런 심리도 제가 많이 봅니다. 부모 아이 사이, 특히 한 가족은 철저하게 민주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민주화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있거든요. 가장 민주적인 사람이 가장 독재적일 수도 있죠. 난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저는 부모도 부담을 내려놓자. 아빠 힘들어. 엄마 힘들어. 네네. 아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엄마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면은요, 애들 대부분 다 자신의 존재감을 더 느낍니다. 우리가 이 자존감이라는 걸 자꾸 이제 오해하는데, 자존감은요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힘이에요. 근데 엄마 말 또 꼬박꼬박 듣는 아이의 자존감이 높을까요? 되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기 존재를 아는데, 근데 엄마가 도와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니까 엄마가 뿌듯해. 어떤 아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후자가 높게. 그렇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아빠 힘드니까 너 좀 하고 아빠는 저 25 드라마 좀 볼게. 근데 그 대목은 좀 약간 25 드라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보다가 도저히 이제 남주혁하고 김태리 씨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거든요. 뭐 하여튼 괜찮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놀아준다는 말을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같이 놀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족 게임 같은 것들도 많이 보급을 했어요. 이전에 이제 이 무너진 가정들 정말 가족 캠프 같은 거 하면서. 근데 정말 아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드 게임 같은 거 할 때도요. 아빠가 먼저 좋아하는 게임을 찾아야 돼요. 아빠가. 그 다음에 아이들도 좋아하면 그 게임을 오래 합니다. 아빠가 또 하고 싶으니까. 근데 보드 게임을 해야 된대. 우리 방송에서 봤어.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된대. 근데 아빠가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럼 몇 번 하다가 말죠. 그래서 저는 지금 특히 핵가족으로 사는 현대인의 대부분의 문제, 부모의 고민은 저는 낡은 질서에서 우리가 못 벗어났기 때문이다. 정말
내가 난 자식이지만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같이 협력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우리 아빠는 내 편이야. 우리 가족은 원팀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걔들은 진짜 걱정할 게 없더라고. 네. 평소에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런 가족력에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 학부모님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선물도 주신다면서요? 네.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고스란히 모았습니다. 책으로. 네, 중위권 학부모를 위한 공부 진로 진학.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의 문제를 지적을 하죠. 대학이 서열화돼 있다. 입시 경기 너무 치열하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은 언제 바뀔 건데. 나는 그런 정말 불합리한 제도 하에서도 부모 역할을 해야 되죠. 네,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저는 아이를 믿습니다. 부모님을 믿거든요. 네. 둘이 협력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길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를 믿고 따르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이제 하나하나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뭘 또 제가 선물로 드릴까 고민하다가 그 책이 나오면 신청하시는 분들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이 시간에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못다한 이야기가 다 그 책 안에 들어있겠군요. 분명히 거기서 희망을 만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에듀소스 구독자분들 정말 부모로서 당당한 자신감 그거를 밖에서 찾지 마시고요. 아이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믿음은요 이런 거거든요. 우리 아이와 나와 연결돼 있다. 이 순간 그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뭐 아무리 경제력과 정보력이 뛰어나도요 그분들 더 불안하거든요. 그런 불행의 길로 너무 멀리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